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쾌락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좀 사는 집에 시집와서 그동안 전업주부를 해왔는데요. 시부는 정말 온화하고 다정하신 분이었는데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뜨셨어요. 시모는 도덕심이 무척 투철하고 딱딱한 인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집살이를 시키는 성격은 아니었죠. 기본적인 예의만 지킬 줄 알면 대하기 어려운 어르신은 아니었어요. 대신 어머님이 재산이 좀 있으셨는데 자식들한테 항상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재산 탐내지 마라. 니들한테 안 주고 사회에 다 환원할 거다. 그러니 니들은 알아서 자립해서 살아라. 만약에 내 재산 탐냈다가 걸리면 바로 손절당할 거 생각해야 돼. 시모가 귀에 딱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남편이 시모한테 알랑방귀를 끼면서 돈 좀 달라고 꼬리를 살살 흔들어댔어요. 저는 별 욕심이 없었지만 남편은 욕심이 나나 봐요. 그럼 시모는 또 남편한테 용돈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어머님께 왜 자꾸 돈 달라고 요구하냐, 그만 좀 하라고 철없는 남편을 말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해맑게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도 웃으면서 주는데 뭐 어때? 엄마는 주기 싫으면 아예 안 줘. 돌아가시면 얄짤 없으니 살아있을 때 용돈이라도 많이 받아놔야 돼. 우리 엄마 한 번 정한 것은 안 바꾸는 분이야. 남편 말대로 어머님이 가족 사이라도 칼 같으시긴 했어요. 하지만 그에 합당한 조건을 내세우고 뭔가를 해주면 돈을 주시곤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어머님이 남편한테는 깐깐하게 굴다가도 너그러울 때가 있었지만 신우한테는 달랐어요. 며느리인 저보다 신우에게 더 매정할 정도라 지켜보는 제가 다 조마조마할 정도였죠. 정확히 말하자면 시모가 신우한테 막 뭐라 하고 신우가 일방적으로 시모의 눈치를 보고 기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신우가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있었는지 제가 말해줄게요.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랑 모임 자리를 가지게 돼서 시댁에 갔거든요. 신우가 진짜 며느리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밥 차리지, 식구들 밥 먹었으면 상 치우지, 과일 깎지, 거의 시집살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님이 뭐 가지고 와라 한마디 하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신우가 이혼한 다음부터 시모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까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죠.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시모가 저를 제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냅둬라. 집에서 얹혀 사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지. 며느리 너는 그냥 앉아있어. 뭐 할 일 생기면 시연이한테 다 시켜.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저를 끌어안치시는 바람에 자리에 다시 앉고 말았는데요. 그 후에도 신우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머님 입에 뭐만 들어가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맛은 괜찮아? 싱겁지는 않아? 이건 어때? 안 짜지? 먹을만해? 엄마가 저번에 이건 너무 짜다고 해서 좀 싱겁게 만들어 봤어. 신우가 이러면서 시모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모가 너무 시큰둥하게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건 맛이 왜 이러냐? 저건 간을 잘못한 것 같다. 이건 또 왜 이렇게 만들었냐? 내가 저번에 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짜다. 뭘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래? 신우가 그럴 때마다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다음엔 잘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전 그런 신우가 너무 불쌍해 보였죠. 어머님이 음식 간뿐만 아니라 다른 잔소리도 곁들어가며 계속 신우에게 뭐라 했어요. 그날은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쉴 틈 없이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너 일자리 구하는 문제는 잘 되어가고 있냐? 몇 군데 넣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회사 진득하니 다니라고 했는데 왜 그만뒀어? 네 나이가 몇인데 회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만 하니 경력도 안 쌓이는 거 아니냐? 어릴 때야 상관없지만 네 나이에 경력이 애매하면 취직도 어렵다.
시모가 이러니까 신우가 자리를 뜨려다가 다시 눈치를 보면서 앉았어요. 그러면서 신우가 제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는데 너무 안쓰러웠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신우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제가 나서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대신 어머님을 이런 식으로 말리더라고요. 그만해 엄마. 누나도 사람인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아무리 이혼하고 얹혀 살고 있다지만 너무 시켜먹잖아. 남편이 이러면서 시모가 신우한테 하는 짓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니까 시모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이러시는 거예요. 넌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끼어들지 말아라.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괜히 한마디 했다가 싸움이나 일으키지 마. 시모가 이러고 나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신우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따지시기도 했어요. 시연이 너도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 있지?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닌 거 알고 있을 거다. 네가 행실을 똑바로 했으면 나도 아니랬어. 신우가 그때 고개를 작게 끄덕이길래 제가 얼른 화제를 돌리고 다른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그날은 어떻게든 모임 자리를 마무리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시모가 신우를 괴롭혀도 며느리 입장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면서 불쌍하게만 여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저도 결국 어머님께 너무한 거 아니냐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날 전 평소처럼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보낸 다음에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신우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얼른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신우 옷이 막 찢어져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경악을 하면서 신우한테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는데요. 세상에, 이게 뭐야? 형님, 꼴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옷은 왜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무슨 사고라도 당하신 거예요? 일단 얼른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놀란 다음에 신우를 우리 집에 들였는데요. 그니까 신우가 울면서 저를 붙잡은 채로 이러는 거예요. 옳게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움받을 만한 곳이 옳게뿐이라서 그래. 신우가 이러면서 이제 거의 통곡하듯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를 막 토닥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알겠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시는 거예요?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그래야 저도 도와드릴 수 있죠. 그때 신우한테서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드디어 독립한다고 싱글벙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이날 신우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신우가 독립하게 된 스토리를 이야기해드릴게요. 신우가 이혼한 후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시모랑 쭉 살고 있었는데 신우도 깐깐한 시모랑 살기 힘든지 독립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신우가 시모한테 독립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시모가 이랬다는 거예요. 독립을 하려면 기본적인 살림을 할 줄 알아야 혼자 먹고 살 거 아니냐. 네 처지에 가정부 쓰는 것도 과분한 일이다. 네가 스스로 밥해 먹고 청소하고 살아야 하니까 엄마한테 전부 다 배워라. 시모가 이러면서 신우한테 일부러 청소든 요리든 시켰다는 거예요. 대신 네가 잘하면 시모가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시모가 시키는 거 다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드디어 독립을 허락받고 나가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가 산 지 2달 만에 무슨 사단이 났는지 신우가 저런 꼴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러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집에 있었는데 엄마가 기습적으로 습격을 했어. 내가 독립해서 살고 있다지만 옳게도 그 집이 결국 엄마가 구해준 집이고 엄마 명의 집인 건 알고 있잖아. 그렇다 보니 여분의 카드키를 엄마가 갖고 있었어. 처음에는 신우도 언제 시모가 불시에 찾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해 혼자 살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집을 나오고 나서 2달 동안 시모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우가 그렇게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다 보니 조금씩 경계심이 느슨해져서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래요. 심지어 그 남자친구는 시모가 반대해서 헤어진 척하고 있던 남자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이밍도 참 신통방통하죠. 신우가 그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날 시모가 불시에 신우 집을 습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모가 신우 머리채를 휘어잡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악을 질렀대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내가 분명히 헤어지라고 했잖아. 또 어떤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이러냐? 내가 너 집에 남자들이라고 이 집에 살라고 한 줄 알아? 이딴 식으로 살 거면 내 집에서 나가! 시모가 이런 식으로 길길이 날뛰면서 신우를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남자친구는 부모님, 할아버지랑도 같이 살고 있어서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살기 그랬대요.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온 거래요. 신우가 구구절절 설명을 전부 다 하더니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올케가 이 집에서 살게만 해준다면 내가 방세는 꼭 낼게. 무일푼으로 빌붙지는 않을 테니까 잠시만 살게 해주라. 그래서 제가 됐다고 말하면서 이 정도면 남편도 괜찮다고 할 거라고 일단 우리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한테는 일단 신우가 우리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은 해놓아야 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하기로 하고 신우 갈아입을 옷을 주고 뭘 좀 마시면서 진정 좀 하라고 차도 내왔어요. 신우랑 차를 마시면서 제가 대체 어머님께서는 왜 그러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게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 엄마가 도덕심이 높으셔서 이혼에 보수적인 편이잖아. 그런데 내가 한번 이혼하고 갔다 오고 나서 또 남자를 만나는 걸 못마땅해 했어. 신우 말대로 시모가 좀 보수적이긴 하셨어요. 심지어 어머님이 신우 보고 해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다시 시집 갈 생각하지 말라고 독립하게 되더라도 평생 혼자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우가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반대했던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신우가 집안에 남자친구를 들였으니까 시모 눈깔이 획 돌아갔대요. 그래서 신우 머리채를 잡으면서 이런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갔나? 내가 이것이랑 당장 헤어지라고 했지. 너는 남편도 아닌 남자를 꼬드겨서 집안에 들였냐? 이러니까 이혼당하는 거다. 이러면서 신우에게 더러운 여자라고 부르면서 옷도 찢어버리고 그랬대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쉬었죠. 시모가 신우를 이혼녀라고 못마땅해 하는 것은 들은 적이 많이 있어서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나. 신우가 여잔데 연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우 남친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한다면 모를까. 남자 자체를 만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아가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때마침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남편이 무슨 일로 전화했었냐고 하길래 지금 신우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다행히 남편이 엄마가 또 그랬냐, 어휴 지겹다, 우리 엄마는 왜 그러는지 몰라 하면서 신우가 당분간 같이 지내는 걸 허락해 줬는데요. 그렇게 신우랑 잠시만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머님이 밝은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아울렛 갔다가 우리 손녀딸 옷 좀 샀는데 집에 들러도 되나? 지금 너 어디니? 오늘 집에 없는 거면 언제 시간 되는지 말이라도 해줘라.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싫다고 거절하기도 그래서 너무 난감했죠. 그래서 솔직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말았는데요. 어머님, 사실 형님이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다투셨다고 하셔서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랑 마주쳐도 놀라지 마세요. 그러자 시모가 격분하면서 전화를 끊더니 10분 만에 우리 집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초인종을 막 누르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러다 윗집, 아랫집, 옆집 모든 이웃들이 총출동하게 생기겠는 거예요. 일단 문을 열어드렸더니 시모가 신우 어디 있냐고 길길이 날뛰셨어요. 제가 일단 진정하라고 말했는데도 시모가 저를 밀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신우가 그런 시모를 보고 잔뜩 겁을 먹은 채 엄마 잘못했다.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그니까 시모가 이젠 하다하다 네 남동생한테까지 빌붙냐. 너 같은 인간들은 누구랑 같이 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늙다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어머님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일침을 날렸어요.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형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형님이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님이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직업을 갖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형님이 알아서 하실 나이세요. 형님이 딸이라서 걱정되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계속 간섭하시면 형님이 행복하겠어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니까 시모가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맞받아치시는 거예요.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 네가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어차피 저 애는 자기가 잘못한 것조차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그나마 뭐라도 깨달을 거다. 어머님이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어요. 저도 한 식구인데 남의 일이라뇨. 형님이 어머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이유가 있나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이렇게 몰아붙이면 형님이 다시 좋은 사람 만나고 독립도 수월하게 하겠냐고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께 너무 실망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 부모니까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한다고? 자식이 부모 말부터 들어야지. 내가 헛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신우도 다 큰 어른이니까 존중해달라. 어머님이 계속 간섭하시면 신우는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바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대꾸하시는 거예요. 존중? 내가 미쳤다고 얘가 이러는데 존중하겠냐? 다 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나도 답답하다. 내가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딸이 엇나갈 거라니까. 얘가 진짜 정신 차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전 이런 시모가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왜 이렇게 압박을 주냐. 누가 보면 친딸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온 줄 알겠다고 뭐라 하는데 말이 안 통했어요. 신우한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민폐 끼치지 말고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신우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짐을 싸더니 시모를 따라가니까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았어요. 아무리 제가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결국 시모가 신우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 뒤로 신우가 시댁에서 살면서 전이랑 똑같이 눈칫밥 먹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주말 애들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우리 부부끼리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전화를 받아보고 표정이 점점 굳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있대. 위급한 상태라고 빨리 오라고 하는 걸 보아하니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이러길래 저도 입을 떡 벌리고 넋을 놓고 있다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바로 남편이랑 같이 시모가 계시는 병원에 갔는데요. 누가 시모를 발견했나 싶었는데 시댁에 드나드는 아주머님 한 분이 발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신우에게 요리랑 청소 가르치겠다고 집안일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식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신우의 요리 솜씨가 끝까지 영성에 안 찬 거예요. 그래도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으니 독립시켰는데 남자친구 사건 때문에 신우가 다시 시댁에 돌아왔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신우한테 청소 같은 건 시켜도 요리는 반찬 해주시는 아주머니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시모 집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시던 가사 도우미를 부른 거고 그분이 다시 시모 집 반찬을 해주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예전부터 일했던 분이라 신뢰가 쌓여서 시모가 비밀번호도 알려줬고 시모가 없을 때도 반찬 해놓고 나가시곤 했거든요.
그분도 반찬 해놓으려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신호를 딱 발견한 거죠. 신우가 그때 잠시 외출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우도 우리처럼 나중에서야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병원에 왔대요. 그때 의사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심호 상태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뇌사 상태는 아닌데 의식을 되찾지 못하시고 계세요. 지금 해볼 수 있는 검사는 전부 다 해봤지만 일단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그 말을 듣고 걱정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금방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주, 몇 달이 지나가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머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많이 지쳐갔죠. 남편이 퇴근하고 병원에 들려 심호 상태를 살펴보더니 저랑 신우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병실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병원에서도 이 정도로 식물인간 상태가 길어지면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생명 유지를 관두는 게 어때? 남편이 이러면서 자기도 이젠 너무 지치고 심리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신우가 길길이 날뛰면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10년 넘게 식물인간인 사람도 일어난 케이스가 있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대 안 돼. 신우가 이러면서 얼굴이 점점 시뻘개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쉰 다음에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는 정말 10,000분의 1 정도야. 대부분은 못 일어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려고? 1년? 2년? 10년까지는 계속 이러고 있으려고?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우가 이런 식으로 격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남도 아닌 자식이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신우가 이러면서 이런 게 바로 불효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울컥하고 말더라고요.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냐? 나도 엄마가 깨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러는 거 아냐? 남편이 이러면서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그런데도 신우가 끝까지 씩씩대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내 남동생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다. 우리 엄마를 보면서 계속 언제 저 세상 가시냐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냐? 신우가 이러면서 자기도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가슴을 팍팍 치면서 이렇게 억울해하더라고요. 뭐?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누나는 왜 말을 그렇게 해? 나라고 이러고 싶은 줄 알아? 나도 엄마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신우랑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하면서 대판 싸웠어요. 제가 중간에서 말려봐도 듣지를 않았죠. 그렇게 싸우더니 남편이랑 신우가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심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그게 그럴 것이 제가 함부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인 게 저는 며느리이니 엄연히 따지면 그 권한은 자식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심정적으로는 저도 신우 편이긴 한데 우리 남편은 반대 입장이다 보니 생명 유지를 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의견을 내세우면 남편과의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니까 신우가 충격받은 얼굴을 하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 올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지는 몰랐어. 올케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올케나 너나 둘 다 똑같은 것들이네. 그래,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신우가 눈물을 흘리다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남편이 뒤따라가서 신우를 잡았지만 신우가 남편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죠. 저도 그 뒤를 따라갔다가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그 뒤로 2주 내내 신우랑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신우랑 2주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남편이 생각을 찬찬히 해봤나 봐요. 남편이 좀 후회하는 눈치였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아픈 할머니 보러 가자고 애들이랑 남편이랑 같이 심호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랑 싸운 뒤로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무 경솔하고 쉽게 말한 것 같아. 나 같아도 누나가 그랬으면 화났을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누나가 오면 사과해야겠어. 남편이 이러면서 신우한테 했던 말들이 후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이런 식으로 위로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래, 당신 말하는 투가 그랬어.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혹시 몰라, 기적이 일어나서 어머님이 살아나실 수도 있잖아. 그렇게 우리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랑 남편이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의사랑 간호사를 불렀어요. 의사랑 간호사가 와서 시모 상태를 확인해 보더니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생명 연장 이야기하는 걸 시모도 들었던 걸까요? 어머님이 온 힘을 다해 깨어나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제가 기뻐하면서 신우한테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얼른 해보라고 하길래 신우한테 전화를 여러 통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결국 제가 신우한테 문자로 이 문자 보시면 꼭 연락 주세요 라는 말만 남겨놨는데요. 어머님이 깨어나시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말로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신우한테 다시 전화가 오거나 문자 답장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 뒤로 시모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죠. 첫날에는 손가락만 움직이시더니 둘째 날은 눈꺼풀 등이 움직이고 며칠이 지나자 완전히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는 못하셨지만 단어로 띄엄띄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신우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우랑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신우한테 그냥 이런 문자를 보내놓았어요. 형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깨어나셨어요.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손가락도 움직이고 눈도 뜨셨으니까 얼른 오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엄청 초조해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누나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내일 엄마 집으로 가봐야겠어. 남편이 이러길래 별일 없을 거라고 다녀오라고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신우랑 싸운 것 때문에 껄끄러워져서 현재 신우가 살고 있는 시댁까지 찾아가서 말하기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연락만 했던 거지만 어머님이 의식을 되찾으신 후에도 연락이 안 되니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다음 날에 시댁에 가봤는데도 아무도 없었대요. 전화도 안 받고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요. 저도 신우한테 계속 전화 걸고 문자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도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우 친구들한테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만약 신우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안 되면 실종 신고해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신우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니 신우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러는 거예요. 걔 행방불명 되었다고 너무 개의치 마세요. 걔 우리한테도 그런 적이 있어요. 2, 3주 동안 연락 안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다시 연락 올 거예요. 신우 친구가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신우 친구 말을 믿고 일주일 더 기다려본 다음에 실종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 뒤로 시모 상태가 차츰차츰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처음 깨어났을 때는 단어로 띄엄띄엄 말씀하시더니 며칠 지나니까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하셨고 어눌해서 알아듣기 힘든 것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는데 이 정도 회복 속도면 엄청 빠른 거라고 하면서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우 친구한테 전화한 지 6일 정도 지난 날, 그날도 시모 곁을 지키고 있는데 드디어 신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우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가 깨어났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죠. 신우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지금 다른 곳에 있어서 내일 아침에 바로 출발하겠다고 했어요. 신우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너무 속상해서 홧김에 잠시 저희를 차단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있으면 혹시라도 남편이랑 제가 찾아올까봐 지인 집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전화를 끊자마자 시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깜짝이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뭐 어디 안 좋으세요? 제가 이러면서 눈을 끔뻑이고 있는데 시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무어라 말하는 거예요. 처음 깨어났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시모 발음이 아직까지 약간 부정확하고 말이 느려서 여러 번 들어야 했어요. 들어보니 신우 있냐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지금 형님 없어요. 내일 올 거예요. 형님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보실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기다릴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어머님을 달래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모가 바로 제 팔을 붙잡은 채로 이러시는 거예요. 역시 어머니는 느리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럼 지금 병실엔 너밖에 없는 거냐? 시연이가 아직 안 왔다는 거지? 확실히 내일 온다고 했어? 정확히 몇 시에 온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서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은 잘 모르겠다고 했죠. 그러자 시모가 또 떠듬떠듬 뭐라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듣자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차에 시동을 걸고 경찰서에 가자. 시연이를 신고해야겠다. 그것이 내일 온다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어.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 얼른 가야 돼.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신우를 신고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시냐고 물어봤거든요. 사실 시모가 신우랑 실랑이를 하다가 식물인간이 되어버리셨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천천히 들어봤는데 다들 그거 알고 계신가요? 혼인신고라는 게 두 사람이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가서도 신고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른 채 혼인신고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모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시모가 신우의 남자친구랑 혼인신고가 됐대요. 신우랑 신우 남자친구가 수작질을 한 거예요. 시모가 어떻게 알았냐면 구청에서 온 문자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신우 이것이 혼인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혼인신고가 처리가 완료됐다는 문자가 오는 걸 깜빡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보 같은 실수를 한 거죠. 그런 걸 속이려면 시모 번호가 아니라 다른 번호로 기재했어야 했는데 이를 그렇게 꾸며놓고는 결정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시모가 어느 날 갑자기 혼인신고가 됐다는 문자를 받게 돼서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웬 남자랑 자기가 혼인신고가 됐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런데 뭔가 이름이 낯익더래요. 그래서 시모가 휴대폰에 저장된 문서를 찾아보고 막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우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 반대해서 헤어진 척 했다고 했잖아요. 시모가 그때 신우 남자친구를 몰래 뒷조사해봤었대요. 신우가 평소 행실이 안 좋았으니까 이상한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봐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신상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혼인신고서에 작성된 정보랑 일치했다는 거예요. 시모가 그래서 느낌이 딱 왔대요. 신우 남친이랑 신우가 같이 꾸민 짓이구나. 어떻게 자기 딸을 의심할 수 있냐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신우가 전 남편에게 바람 폈다는 죄를 덮어 씌우려는 짓을 했다가 이혼을 당했었대요. 신우가 이혼하고 싶어서 전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 전 남편이 바람 피워온 걸로 일을 꾸미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우는 시모가 선자리에서 소개시켜준 남자랑 결혼했지만 본인이 좋아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대요. 신우가 속된 말로 끼 있는 여자라서 노는 걸 좋아했지만 보수적인 시모의 감시 때문에 끼를 분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집을 가면 그래도 시모 밑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특히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닌다고 한 말이 신우 마음에 아주 들었던 거죠. 딴짓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결혼 생활 중에도 남편 몰래 밖으로 돌면서 하고 싶은 것 실컷 하고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것도 싫어졌대요. 게다가 신우 남편이 우리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면서 슬슬 임신을 준비하자고 했대요. 하지만 신우는 애한테 발목을 잡히고 싶지 않았나 봐요. 애 돌보느라 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 게 싫었고 결국 이혼하고 자기 남편이랑 아예 남남이 되고 싶어 했대요.
하지만 지 남편하고 단순히 같이 살기 싫다, 애 낳기 싫다고 이혼하려고 든다면 당장 시모부터 신우 머리채를 잡을 게 뻔하니까 확실하게 남편에게 유책 사유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꾸민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을 꾸몄냐고요? 신우 친구 중에 바람 피우다가 신우에게 걸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이런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바람 피우는 거 내가 전부 다 찍어놨거든? 네 남편한테 말하지 않을 테니까 올 남편 좀 꼬셔주라. 이렇게 신우가 사람을 고용해 지 친구를 접근시켰대요. 근데 전 남편이 넘어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자꾸 이러세요? 계속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낯이 좀 익은데 아까부터 긴가민가 했는데 혹시 시연이 동창분 아니세요? 예전에 시연이 동창 모임 자리 데려다 줄 때 잠깐 뵀던 분 같은데요. 신우의 전 남편이 눈썰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여자를 이런 식으로 한눈에 알아봤던 거죠. 그때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진실을 실토했었대요. 사실 제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연이한테 딴 남자 만나는 걸 들켰는데 숨겨주는 대신 이렇게 해달라는 거래를 했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신우 친구가 고백을 하는 바람에 신우가 전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들켜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로 인해 신우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돼서 이혼당했대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열받은 신우의 남편이 시모에게도 연락해서 당신은 딸을 어떻게 키운 거냐면서 뭐라 했대요. 시모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하면서 신우에게 왜 이딴 짓을 벌였냐고 추궁하니까 신우가 울면서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시모는 너무 창피하니까 저랑 남편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시모가 신우를 너무 잡는다고만 생각했던 거고요. 저 같아도 저런 딸이 있으면 화병 걸려서 사사건건 트집 잡게 되고도 남았어요. 아무튼 과거에 저런 일을 벌이고도 딸이 또 사고 쳤다는 걸 직감하게 된 시모가 신우를 불러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방금 이 문자를 받게 됐는데 너랑 만나고 있는 놈이랑 혼인신고가 됐다고 하더라. 네가 그런 거냐? 내가 전화해서 전부 다 확인해봤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놔라. 시모가 이러니까 신우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문자를 생각 못했다고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시모가 그 말을 듣고 당연히 길길이 날뛰면서 이렇게 언성을 높였대요. 진짜로 네가 네 남친이랑 나를 혼인신고 처리한 거냐?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도대체 왜 그랬는데? 문자를 생각 못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모가 이러면서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 막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무슨 소리를 했다고 그래? 내가 안 그랬어. 난 모르는 일이야. 왜 생사람 잡고 그래? 내가 했다는 증거 있어? 신우가 이러면서 자기는 억울하다는 얼척없는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시모가 이때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다는 거예요. 혼인 무효 소송한 다음에 구청 쪽 협조를 받아서 CCTV 보여달라고 하면 다 알게 되는 사실이야. 소송까지 가기 전에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니까 신우가 그제야 자기가 한 짓이라고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시모의 딸인데다가 심지어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 혼인신고서에서 필요한 신분증이나 인감을 훔치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시모가 그 대답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눈앞이 흐려졌대요. 시모가 원래 혈압이 좀 높으신데 신우가 그런 짓을 하니까 쓰러지시게 된 거죠. 어머님이 이 이후로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데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와서 식물인간이 되는 환자가 종종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잠시 동안 식물인간 상태가 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의식이 흐려지던 와중에 신우가 시모를 두고 도망가는 것을 봤고 그것이 어머님이 식물인간이 되기 전 마지막 기억이었대요. 처음에 깼을 땐 기억이 듬성듬성 빈 부분이 있었지만 며칠이 지나 차차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대요. 원래 식물인간 상태로 오래 있다 깨어나면 일부 기억들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회복하면서 서서하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신우랑 통화하던 순간 시모는 신우 때문에 쓰러지게 된 그날의 기억이 강렬하게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사정을 전해 듣고 나서 어머님을 경찰서로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경찰한테 모든 사실을 진술하게 됐고 시모의 증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죠. 참고로 신우녀는 우리한테 내일 갈 거라고 말을 해놓고 도주를 했어요. 연락도 안 돼서 시댁에 가보니까 짐 싹 챙겨서 도망간 거예요. 아예 잠수를 탔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하긴 해요. 지도 머리가 있으면 지 엄마가 깨어났으니 그때 일을 기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신우가 바보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도 멀리는 못 갔는지 경찰이 2주간 쥐 잡듯이 수색한 끝에 신우가 있는 곳을 알아내서 현장을 습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봤더니 경찰이 신우를 이런 식으로 떠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동의 없이 남자친구분이랑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셨죠? 이거 전부 다 중대한 사기 행위에 해당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털어놓으면 처벌 수준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경찰이 이러니까 신우 눈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역시 경찰이 예리하더라고요. 우리 진술은 물론 시모가 재산이 꽤 있는 거랑 시모가 모든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말한 걸 듣고 이거 재산을 노린 범죄로 파악해버린 거죠. 그게 아니면 솔직히 지 남친이랑 엄마를 결혼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신우가 모든 걸 들켰구나 하고 엄청 쫄더라고요. 결국 신우가 모든 사실을 이런 식으로 털어놨어요. 전 엄마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겠다고 하니까 일부러 울 남친이랑 엄마를 혼인신고시켜서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변호사를 써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드는데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유류분 청구한다고 해도 저한테 남동생이 있으니 남동생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시킨 다음에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다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랑 신랑이를 벌이며 싸우다가 엄마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신우 입장에서는 시모가 쓰러진 게 좋은 기회였겠죠. 이미 혼인신고를 해놓은 상태니 혹시나 영영 눈을 감으시기라도 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손해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모는 식물인간이 됐고 일부러 착한 척을 하면서 연명치료를 원한다는 식으로 굴었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화난 척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하려고 했대요. 현태야, 그리고 올케, 내가 생각해봤는데 현태 말도 맞는 것 같아. 이제 미련을 버리자. 이렇게 엄마를 억지로 붙잡아 놓는 것도 엄마한테도 못할 짓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남편 말에 못 이겨 연명치료를 중단하자는 식으로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랑 제 연락을 안 받았던 건 하도 연락이 계속 귀찮게 오니까 일부러 일정 기간 동안 차단을 하고 있었대요. 남편이 찾아갔을 때 신우가 없었던 건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잠시 지 남친이랑 놀러 가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차단을 풀고 무슨 연락인지 천천히 읽어보다가 시모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거죠. 의식이 돌아왔으면 어머님이 신우가 한 짓을 말했지 않을까 싶었대요. 신우는 벌벌 떨었지만 그래도 지능이 한 자릿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일이 없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말한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떠보려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느낌상 모르는 눈치였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신우가 저한테 내일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겁지겁 짐을 챙겨서 도주했던 거죠. 결국 신우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시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신우랑 신우 남자친구가 기소됐는데요. 신우가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빌기 시작했죠.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고소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나 한 번만 살려줘, 엄마.
신우가 이러면서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고 있었거든요. 시모가 그런 신우의 모습을 실컷 비웃어주면서 이러셨어요. 치아? 이 멍청한 거사. 형사 사건이 치아가 되냐? 넌 내가 고소 안 했어도 기소까지 당했으니 어차피 끝날 운명이었어. 이게 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치아될 수 있는 일인 줄 알아?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 재산까지 가로채려고 한 걸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신우가 나 엄마 딸이지 않냐.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질질 짰어요. 그러자 시모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죠. 네가 나를 부모로 생각했으면 날 배신했겠니? 넌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 난 네가 어떤 처벌을 받고 형을 살게 되어도 너한테는 재산 한 푼도 안 남길 거다. 내가 죽기 전에 다 쓰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 뒤 재판이 열렸는데 다행히 신우 남자친구와 혼인은 무효로 처리되어 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신우의 경우는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남친과 어머니의 혼인신고를 도와 사기를 저지르고 어머님이 쓰러진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점이 중대한 범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범법행위의 의도가 상속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속 결격 사유로 볼 수 있었죠. 피고인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당사자의 동의를 무시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또한 부모가 뇌출혈로 쓰러진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재산을 청구할 권리도 박탈됩니다. 이렇게 재판이 끝나서 로비 쪽으로 나왔는데 신우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법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막아서서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시모가 가자고 하셔서 법원을 빠져나왔죠. 시모가 그날 신우가 해코지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실버타운 같이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감옥에 가더라도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지 모르니까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간 신우는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 돈 좀 보내달라고 징징대곤 했습니다. 올케, 이곳은 너무 힘들고 끔찍해. 그래서 말인데 올케가 도와주면 안 될까? 영치금 좀 보내줘. 아무리 감옥에 살아도 사람답게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 교도소 매점에서 싸구려 빵도 못 사고 있어. 내가 다른 수용자한테 참치캔 하나 얻어먹으려고 별짓 다 하고 살아. 엄마랑 살면서 집안일 할 때도 속옷 빨래는 안 했는데 매일같이 그 짓거리 하고 있어. 엄마한테 그런 건 진짜로 뉘우치고 있어. 감옥만 나오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으니까 제발 도와줘라.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히 우리는 편지를 쫙쫙 찢어버리고 답장도 보내지 않고 무시했었죠. 시모가 실버타운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거든요. 시모가 더 이상 신우를 마주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머님의 뜻을 존중하고 작별 인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시모가 실버타운에서 여유롭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시모가 외로워하시지 않을까, 실버타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자주 드렸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드릴 때마다 시모가 매번 여기 참 조용하고 좋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가족이 평화로워지고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라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어머님께 최근에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형님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형님이 가끔 생각나지 않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쉽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괴롭다면 저희 어머님처럼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